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예, 전 세계 랩넌트 인턴십의 장인 2부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산업인의 랩넌트 인턴십 기획위원장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부 세션에서는 류 목사님께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팀을 만들고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 8월에 세계 랩넌트 대회 거기서 랩넌트 아이디어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랩넌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코디네이팅하고 또 멘토링 해주셨던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참여 부에 예,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각각 뭐 하시는 분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RIC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업인 선교산업팀장을 맡고 있고, 지금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이번에 RIC를 진행하면서 주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으면서 전체 RIC 기획 및 총괄에 있어서 부총괄을 맡고 전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권두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정보 시스템 전공 박사 이번에 수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3기업 모임의 팀원으로 3기업 팀원으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련이고요. 현재 그 에듀엠씨 그 대표로 있고 그 RIC에서는 교육팀을 도와서 그 코디네이터로 헌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RIC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참가자로 참가한 윤미소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 외대에서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RIC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세 분, 그리고 이제 저는 진행자긴 하지만 이번 RIC에서 이제 코디네이팅 역할을 또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석박사들로 이제 구성된 오늘 류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싱크탱크가 이제 대학과 연결해서 응답을 받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저희는 석박사들로 구성된 그런 랩넌트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저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랩넌트는 지금 한국 외대에서 다문화 관련 이 석사시죠. 예, 랩넌트인데 석사생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선교적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그 마지막 최종 4팀 중에 한 팀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WRC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면 RIC가 뭐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RIC, 뭐 3기업, 뭐 영산업인, 뭐 조직이 굉장히 많죠. 근데 RIC가 구체적으로 뭔지 조영래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RIC는 랩넌트 아이디어 챌린지 약자인데요. 이번에 산업선교회 영산업인회랑 그 랩넌트 천국 공동 기획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기업을 주제로 해서 랩넌트들이 그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주제로 새롭게 도전하는 장을 열고 그것을 향후 미래 인턴십
과 또 산업의 시스템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RIC를 통해서 26개 팀이 지원을 했고 이제 4개 팀이 최종 선발돼서 그 WRC 때 발표하고 파이널리스트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랩런트들이 3기업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팀을 구성해서 다학제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른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도전을 하는 말씀 성취의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3기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공을 미래 산업과 미래 패러다임인 그 3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었고 어른들과 또 산업인과 중직자와 랩런트와 사역자분들이 같이 원네스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그런 그 전문인들과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장이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팀은 그 최종 선발된 4팀 중에서 교육 분야의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또 랩런트입니다. 근데 그 RIC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다음 응답을 받게 되셨는지 저희 권두순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전문인과 랩런트가 만났는데 RIC 이후에 이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사실 대회에서 끝나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인데 사실 굉장히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그런 만남과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회 하나 때문에 평생의 이제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역 관계가 되었는데요. 예, RIC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으셨나요? 예. 저는 그 RIC를 준비하면서 그 WRC의 탑 랩런트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예원교회 안에서 진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너무 하루 만에 끝나버리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랩런트 아이디어 챌린지도 거기서 이제 그 합격한 팀은 4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이제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떨어진 팀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 좀 떨어진 팀들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1년 이상 좀 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대회 때 준비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잘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 꿈과 비전을 찾으면서 그에 관련된 전공 서적을 발제하고 그에 대해서 인턴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불신자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의 문도 열리고 하면서 이렇게 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네. 예, 권두순 선생님은 지금 서강대에서 MIS 하시죠? MIS가 뭐죠? 예, 우리말로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은 그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 이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추세나 매출액이나 그걸 보면서 최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한번 제가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랩런트한테 적용했는데 나는 우리 랩런트한테는 어떤 걸 많이 제안을 하고 많은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랩런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랩런트 정보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영정보 시스템은 그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권두순 선생님을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랩런트를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제 권두순 선생님께서 랩런트에 대한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나 사건이 또 있었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01학번이니까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면서, 어떤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또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에 대한 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전문대에서 이제 4년제로 편입하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배가 지금 건국대학교 MIT 대학원에 있는 정준양 선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나면서 그 선배를 보니까, 정말 이 깡통인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는 모습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2008년에 경희대에 이제 석사로 입학하게 되면서 그것도 만났던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자신의 지금 전공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들을 한 몇 년간 지켜봤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다가 2008년에 제가 그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담해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상담했던 아이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네, 자살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은 뭐고 다 포기하고 일단은 서울권 대학 안에서 경희대 안에서 랩런트 때 올인을 해야겠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제가 특별히 이제 권두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올라오신 선생님들은 랩런트까지도 이제 석사입니다. 그래서 석사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 비전과 대학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하는 전공이 뭐라고 할지라도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이제 입장에 서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랩런트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컨텐츠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랩런트들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에듀 MC라고 하는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춘 문화적 기업의 대표이신 장혜련 선생님께서는 이번 RIC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잠깐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남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교육팀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이제 교육팀에서 최종 올라온 이제 랩런트를 옆에 앉아 있는 그 윤미소 랩런트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 영접한 이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그 다민족 그 선교를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현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남과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오길까지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 이렇게 주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다민족의 언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품고 있는 그 한국 사람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모슬렘 복음 언약 품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해외 다민족들,
특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한 거고 어떤 시스템도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거를 고민하는 랩넌트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랩넌트가 했던 아이디어가 토요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과정 통해 가지고 현장 응답 받았던 우리나라 그 다민족 어떤 이제 그 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몇 번 거기에 이제 선생님 찾아뵈었고, 또 그 다민족 그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와서 이제 그때 했던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처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몇 번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스타트하는 날이에요, 사실. 스타트하는 날인데, 예, 이제 토요일 날 오늘 가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 다문화 어머니들이나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예, 저희가 어떻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고, 또 기도처 말씀 보니까 또 황금어장 말씀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어장. 그래서 그 언약까지 오늘 이렇게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또 여기 옆에 계신 권준 선생님 또, 예, RIC 하면서 좋은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랩넌트들 이렇게 헌신하는 거를 되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이렇게 있으면 막 불러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랩넌트들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도 있고 또 큰 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정말 끝까지 한 명 붙잡고 이렇게 차근차근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만남이 돼서 지도하고 있는 랩넌트가 저 맨 끝에 있는 윤미소 랩넌트입니다. 우리 윤미소 랩넌트는 함양 지도자 학교 출신인가? 거기서 선생님 하시죠? 그 출신은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랩넌트가 지금 랩넌트를 키우다가 이번 이제 아이디어 챌린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그 컨텐츠로, 어떤 내용으로 이번 RIC에 도전했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게 된 거는 지도자 학교에 있으면서 후대를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하나님이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게 됐고,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RIC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주셨던 무슬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전문성과 접목시켜서 진짜 전도와 선교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저희가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다문화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컨텐츠로 가지고 온 것이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컨텐츠를 가지게 된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고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되게 많은 지원과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시민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랩넌트들도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눈으로 안 봐줘요. 좀 이상하고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한계점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과 한국인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낸 게 세계 시민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고민하고 있는 빈곤 문제라든지 기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컨텐츠를 공부를 하면서 아, 저 사람도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을 자연스럽게 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토요일을 이용해서 해야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혜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RIC를 통해서 만나게 된 전문인을 만났는데 거기 NGO 단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저희가 아이디어만 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오늘부터 그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부터 랩런트들,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문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가르치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텐데 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막 모여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죠?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들어간 현장이 한계점이 되게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나라는 사람을 먼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게 한국인인데도 자기가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한 3%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엄마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문화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기를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뭐 3%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줬는데 저도 이제 조금 놀랐던 게 그러니까 2주 전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다문화 어떤 기관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뭐 방송국이랑 이렇게 신문사랑 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한국인 완전 한국인 같은 아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백인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빠가 이제 어떤 백인 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얘는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얘 봤을 때는 외모가 완전히 그냥 백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행사 활동을 하는데. 바로 옆에 어떤 진짜 외국인, 유럽에서 온 진짜 외국인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외국인이 딱 이제 아이들이 2명이서 막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을 보고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외국인이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저도 굉장히 다문화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모가 굉장히 얘는 외국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얘는 완전 한국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조차도 얘를 이제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안에 있었는데 얘는 딱 그 외국인을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외국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곧 머지않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사회를 나갈 건데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곧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빨리 이 시대, 이 사회가 이렇게 될 걸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서. 네. 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랩런트와 전문인이 만나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세션 전에 있었던 1부 세션에서도 또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게 컨텐츠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산업하고 학문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합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랩넌트를 길러내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산업과 학문을 연계시켜서 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랩넌트들을 동참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빼놓고 사실 산업을 생각할 수 없는데, 지금은 대학하고 산업이 완전히 별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두 분의 박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대학이 해줘야 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과 그런 산업을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저는 그 기술 경영, 제가 하는 학문 자체도 융복합이고, 뭐 기술 경영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산업화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T나 BT, 나노, 바이오, 뭐 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기술, 과학 기술을 정책화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와 전체 세계의 방향도 대학과 산업과 또 연구, 리서치, 그리고 정부까지 해서 산학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학연관의 이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합시키고 원네스 시키는 것이 불신자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하는 것이 미국이고, 또 뭐 그 다음에 그런 기반에 되는 사상과 철학을 잘 연구해서 생성하는 것이 유럽 같은 데고요. 또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동기로 그런 원네스 시스템과 원네스 그런 시스템과 그 바탕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대학에서 산업이나 정부와 전 세계의 어떤 중요 기관, 모든 뭐 사업체 이런 것들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에 맞는 커넥션만 갖지만, 대학은 그 장이 굉장히, 학문이라는 장이 넓고 광범위하고 모든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모두 전 학문 분야를 통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을 파송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석박사나 교수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 굉장히 더할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볼 때 그 산학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학문과 산업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산업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그 밑에 사상과 또 이론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철학과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그런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대학이 많이 그런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산업과 실제 돈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빼놓으면 이런 이론과 컨텐츠는 허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산업과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부와 각 기관과 나라의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이 전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학뿐만 아니라 중직자 분들이 계시는 산업 현장과 각 전문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RIC나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선교나 어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 현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야 되고, 그리고 탄탄한 바탕과 또 그 위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응답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산업은 산업대로, 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그리고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이론은 이론대로 다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WRC를 통해서 산업인과 랩넌트가 연계되고, 또 여러 분야들이 다학제적으로 연계되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자는 그 목적 때문에 모든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대표적인 렘넌트 아이디어 챌린지에 응답을 받고 있는 이 팀, 사도행전적 역사에 응답을 받고 있는 이 팀들을 오늘 소개해드렸고 또 그것을 이제 총괄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방향과 또 렘넌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예. 준비하면서 또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저도 제 현장이 있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우리 전도 현장과 세상 현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불신자도 하고 있는 거, 불신자가 벌써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유일성과 그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이란 메시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다락방과 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렘넌트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이제는 좀 집중하고 렘넌트를 선별하고 또 렘넌트를 시스템화하고 이것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렘넌트의 장이니까 렘넌트가 하겠지라는 사실 생각보다는 어른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 관심을 가질 때 렘넌트가 살아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사역자분들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코칭해 주시고 해석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열어지고 나갈 때 원네스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컨텐츠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컨텐츠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기업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 렘넌트를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멘토들이 그다음에 이제 중직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 강의와 포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와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은 이제 렘넌트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티와 멘토들 간의 멘토링 시스템이 좀 잘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한 사례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지금 유혜연 렘넌트라고 있습니다. 유혜연 렘넌트는 정치외교학 분야를 언역을 잡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치외교학 첫 번째 1강을 이제 발제를 했었는데 그냥 따라 붙이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치 외교학을 복음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제가 어제 그럼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끝까지 어떤 서밋에 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된 사례가 있었지. 정말 이런 부분이 어떤 렘넌트와 어떤 멘토와 중직자들과 어떤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유미소 렘넌트가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왔는데요. 준비를 할 때. 근데 그때 언약으로 잡았던 게 마태복음 28장이었어요. 18절에서 20절 하면서 유미소 렘넌트가 계속 강조했던 게 너희는이었거든요. 너희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팀의 응답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거 하면서. 근데 이렇게 남은 게 팀이 남았어요. 하고 저희가 그거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현장과 함께 해서,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불신앙과 믿음과의 그 싸움.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미소 랩런트는 앞으로 이 선생님들과 어떠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예,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장혜련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근데 잊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잡은 거를.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노력으로 제가 계획했던 거를 해서 한 번도 잘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는 거를 방금 또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잘 기다리는 게 저의 응답인 것 같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제가 좀 그런 성격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시는 거를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으로 이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저한테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보는 게 제가 여기 팀에서 받아야 될 응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의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특별한 전도팀이 생기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속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면서 전 세계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패러다임을 뒤집는 그런 위대한 만남임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지도하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랩런트 출신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차 합숙이 11일 랩넌트 신학교, 18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며 전문별 팀 합숙이 15일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초등합숙이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역별로 열리며 조장합숙은 17일부터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중고합숙은 1월 2일 랩넌트 신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열립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게으름 치유 특강이 19일 청주 한빛교회에서 열립니다. 당일 현장 접수 받습니다. 결혼예비학교가 오는 17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리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받습니다. 11월 17일 산업선교는 문예 출판 편집 디자인 전문인이 모이며 1부는 예배, 2부는 포럼이 열립니다.